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 문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기술 통계학, 그 중에서도 우리 범주형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자료라는 게 어떤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특성, 그 다음에 척도에 대해서 우리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범주형 자료는 표로 정리를 해야 되고 막대 그래프로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서 정리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자료의 형태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크게 자료의 형태는 범주형 자료, 수치형 자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범주형 자료는 그룹을 우리가 나타내주는 변수고요. 수치형 자료는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나타내주는 변수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 자료 정리하는 방법이 틀리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범주형 자료는 우리 도표, 도수분포표 또는 분할표로 정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막대 도표를 그린다고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범주형 자료 이렇게 해서 분석 방법들, 우리가 뒤에 가면 통계 분석 방법들을 할 텐데 그 통계 분석 방법들이 이런 데이터의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도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하고 우리가 자료에 구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 자료와 척도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크게 보면 범주형 자료, 우리가 그룹을 나타내주는 범주형 자료 또는 질적 자료 또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 뉴머리컬 또는 우리가 컨티뉴어스 또는 양적 변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자료 형태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자료 형태는 여러분들이 크게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로만 구분을 해도 분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데이터의 분석 형태는 범주형 자료냐 수치형 자료냐에 따라서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자료의 형태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에 대해서 고급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이 각각에 따라서 또 이런 형태들을 좀 우리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목 자료 또는 명목 척도 또는 노미널 척도 이렇게 부르는데 명목 척도가 우리가 그룹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 그러면 대부분 이 명목 척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종류, 성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자료들은 이렇게 수치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1번, 2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는 텍스트 형태로 나타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 줍니다.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그런데 그 값은 코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의미가 없고 이 안에 있는 그룹을 구분하는 변수를 숫자로 표현한다. 그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수치형 변수가 아니고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척도가 범주형이냐 그룹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고 우리가 범주형인지 또는 명목 척도인지 이거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자, 순서형 척도가 있습니다. 순서형 척도는 그룹을 나타내지만 그룹이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연령대, 나이대, 그러면 10대, 10대 다음에 20대, 20대 다음에 30대. 그룹을 나타내지만 그룹의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형 변수지만은 큰 카테고리로 보면 범주형 변수, 이렇게 그룹을 나타내주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치형 변수 중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비율 척도고요. 비율 척도는 일반적으로 몸무게라든가 우리가 알고 수치로 나타내는 모든 값들이 다 비율 척도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가 등간 척도라고 해서 하나 쓰는 게 있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지입니다. 설문지 1번부터 5점 척도까지 이렇게 쓰이죠.
0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1번이 가장 낮은 점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등간 척도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이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를 토탈로 해서 우리가 이거를 수치형 변수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를 하나를 요약할 때는 우리가 표로 정리하는데 그 표를 우리가 도수분포표라고 했습니다. 그죠?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빈도수, 데이터 개수, 그래서 몇 개인지 체크를 해주고 이거를 전체 비율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주고 특별하게 순서형 자료일 때는 우리가 누적 비율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주려면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는데 원 그래프보다는 막대 그래프가 더 표현이 좋아서 많이들 더 많이 사용합니다. 범주형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이원 분할표라고 해서 이런 표를 그려주게 되죠. 그럴 때 사전 설계냐 또는 사후 설계냐, 사전 설계는 우리가 동질성 검증이라고 하고요. 뒤에 보면 사후 설계는 우리가 독립성 검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사전에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왼쪽이 사전의 그룹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떤 결과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표시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실험군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대조군 전체로 나타냈을 때 퍼센테이지 이렇게 구해준다. 그 다음에 사후 설계 같은 경우는 사후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후가 왼쪽 축으로 나오죠. 왼쪽 가로가 사후가 되고요. 그 전에 사전이 우리가 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전체 자료의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꼭 일반적이라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그룹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나 비율이 있다 그러면 그걸 쓰시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연습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은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연습 문제 1번은 우리 온라인 게임이라는 데이터, 엑셀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자모비로 불러 들어갖고 오고요. 거기 보시면 성별, 결혼, 학력이라는 세 개의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별은 1번, 2번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로 이렇게 팩터 처리해 주시고요. 결혼은 1번은 결혼, 2번은 미혼으로. 그 다음에 학력이 있는데 학력은 1번은 초중고생, 그 다음에 2번은 고졸, 3번은 대학생, 4번은 대졸. 이렇게 여기 있는 팩터 레이블명으로 이렇게 팩터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팩터 처리해 준 다음에 성별만 가지고 우리가 도수분포표, 그 다음에 바 플롯을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만 가지고서 도수분포표, 막대 그래프 그려보시고 학력을 가지고 도수분포표, 막대 그래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요 세 개의 변수를 동시에 집어넣고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 분석표를 이용을 해서요. 성별과 학력을 동시에 크로스 타블레이션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넣어서 우리가 교차 분석으로 해서 교차 분석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때 퍼센테이지는 비율은 전체 퍼센테이지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1번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압박붕대 사용에 대한 실험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붕대를 사용한 거와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박붕대를 사용했을 때 치료가 된 그룹, 예스인 그룹과 노인 그룹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밴디지라는 데이터 엑셀을 불러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1번은
elastic, 2번은 inelastic으로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yield에서는 1번을 yes, 2번을 now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걸 바꿔줄 텐데 요거는 2차 데이터이기 때문에 관찰값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2차 데이터 처리하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2차 데이터로 처리해서 밴디지와 힐드 사이에 교차 분석표를 만들어 주시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의 비율은 우리가 사전이니까 우리가 밴디지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가 기본 퍼센트입니다. 얘를 100으로 했을 때, 밑에는 67을 100으로 했을 때 요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약물 사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학생들이 그 약물 사용을 하는 게 많은지 안 많은지를 보겠습니다. 보는 이런 데이터인데 요것도 우리가 2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이 농구 우리가 디비전이 3개의 디비전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디비전마다 요 값들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요거를 요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결과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과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 사용하고 디비전 간의 교차 분석표,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비율은 여기서는 전체 퍼센테이지로 해서 우리 자모비 연습을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NCA라는 엑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세 문제가 있는데, 요 세 문제,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요걸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한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자, 요거는 한의학 데이터인데, 한이라는 건 차가움, 열이라는 건 뜨거움입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이 과연 여자가 더 차가운지 남자가 더 뜨거운지 이거를 분석한 실제 데이터거든요. 자, 이거를 가지고 교차 분석표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2차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성별은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로 세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구분이라는 변수에서 1번은 열소, 한소, 그러니까 열도 없고 작고 차가움도 작은 사람, 그런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소 한 대, 열은 작지만 한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한이 높은 사람이 있고, 3번은 반대고 열이 높고 한이 작은 사람, 4번은 둘 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가지 그룹이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떻게 우리가 값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지를 교차 분석표를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은 여기서는 전체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EEG라는 데이터로 엑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불러와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